시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생생경제 명품 코너 조변 보감입니다. 오늘도 머스터노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김상욱 님이 벌써 2주가 되었군요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코너 애청자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르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와, 2주가 지나서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사고과라고 하잖아요. 뭐 회사라는 게 동호회가 아니니까 당연히 평가를 해야 하고 또 그 평가가 연봉, 뭐 승진하고 연관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가라는 게 사실 사장의 관점과 직원의 관점이 다 다르고 또 중간 간부의 관점도 다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아시죠? 평가. 그렇죠. 저희도 뭐 연봉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표를 가지고 좀 하죠. 변호사들은 늘 연봉 계약을 하니까. 예. 평가를 하는 게 쉽던가요? 받는 게 쉽던가요? 평가를 차라리 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불만이어도 그냥 제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뭐 후폭풍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그 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제목이 상사 뒷담화보다 치명적인 신입사원의 실수 1위는 이었어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엔 상사 뒷담화가 제일 치명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클릭해 봤는데 네. 이게 이제 5월 29일자 각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상사들, 중간 간부들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사 뒷담화가 들키는 이런 말 실수가 2등이었고요. 그게 28.2%였고 네. 또 업무 중 과도한 딴짓 이게 3등이었어요. 또 뭐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 4등이었고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 진행이 5등이었는데 그럼 1등은 뭐냐? 네. 1등은 근태,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 실수 이게 32%였어요. 근태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를 실수한 거. 기본적인 예의 실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댓글을 보니까 이제 이 무슨 꼰대 같은 얘기냐.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이건 정말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니 코로나19로 근데 이거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근태하고 복장이 이제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로 바뀌면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또 재택근무가 대세로 힘드니까. 네. 오히려 더 한 번씩 보니까 더 이제 눈여겨보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입 직원한테 윗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태나 복장은 그냥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1위로 꼽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이런 예의나 이런 게 중요하냐. 그게 이제 많았는데 저는 이게 신입사원이라는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말을 뒤집어서 일을 정말 잘한다 신입사원이. 그래서 뭔 짓을 하더라도 다 오케이 되는 신입사원이 있다면 가능할 거예요. 사장이든 간부든 야 쟤는 엄청난 애야. 제가 진짜 우리 회사에 너무나 큰 기여를 하는 친구야. 그러니 뭐 근태 엉망으로 하든 예절 엉망으로 하든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더더구나 신입사원인데. 그러니 댓글에 가장 많은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그 말이 주는 함정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의라는 것을 일종의 보험처럼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갑자기 내가 원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등장해서 어떤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예의도 일종의 보험처럼 평상시에 내가 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놓았을 때 네. 허허 저 친구 봐라.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회사의 아직까지 문화를 모르고 고객사들의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1년 차는 1층 높이에서 바라보지만 5년 차는 5층 높이, 사장님은 꼭대기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죠. 물론 상사가 1년 차에게 설명을 할 때 자, 내가 5층에서 이런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바빠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은 1년차 입장에서는 또 1년차 입장에서는 뭐 내가 솔직히 학력도 내가 더 높고 토익 점수도 내가 더 높고 말이야. 파워포인트도 내가 잘하고 이게 어느 순간 이 선배를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선배들이 그 회사에서 쌓여 있는 어떤 그 내공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만 믿고 설칠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나한테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윤리경영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기업 생활 하다 보면은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내 편이 많아지는 것처럼 저는 특히 젊은 주니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맞아요. 내가 보험을 쌓는 거다. 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의는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 제가 이 코너를 조금 더 어렸을 때 했다면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15년 차 됐거든요. 많이 되셨네. 네, 예. 그 15년 차 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꼰대가 된 건가요?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면? 저도 이렇게 후배들 보면은 예의, 그러니까 그 예의가 꼰대가 말하는 그 위계 질서가 아니라요. 배려, 상식 이런 건 것 같아요. 그게 실력보다 더 중요해요, 신입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쟁력이라고 할 때 내가 토익을 10점, 20점 더 올리는 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의가 왜 중요해지냐 그러면 저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저희들 다닐 때 또 저희들 선배들이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잘 안 지켜요. 안 지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지키는 맞아요. 사람은 달리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너무 상식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도 요즘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경쟁력.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좋든 싫든 뭐 50대 초반 40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당장 지금 20, 30대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죠. 현실적으로. 자, 인사고과에 있어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바로 당연한 그 기본적인 지켜야 하는 예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인사고과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내가 몇 명을 보험을 가입시켰다. 이렇게 수치로 딱 나와서 제 능력을 증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일이니까 제 딴에는 생생경제가 너무 재밌고 좋다고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사고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KPI라 그래서 네. 그 평가는 여러 요소들을 계속 발굴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사장님들께 이제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 내에서 일을 할 때도 되게 빛이 나는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별로 빛이 안 나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일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희한한 건 직원들끼리도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 화려한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게 주목을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맨날 일을 해봐야 이제 일을 잘못하면 펑크는 나지만 잘한다고 이게 빛이 안 난다는 얘기죠. 잘해야 본전인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인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 피를 오랫동안 지휘했던 전설적인 지휘자인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지휘를 하다 보면 여러 연주자들을 볼 텐데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연주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저는 그 답이 되게 궁금했는데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보통 바이올린 있으면 퍼스트 바이올린 있고 세컨드 바이올린 있는데 퍼스트 바이올린은 화려한 멜로디를 연주를 한다면 세컨드 바이올린은 그 리듬이나 밑에 베이스를 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번슈타인이 세컨드 바이올린은 화려하지 않다. 그 모든 세컨드 바이올린 주자들은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휘자가 볼 때는 세컨드 바이올린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베이스인데 우리 뭐 예전에 노래방 가더라도 베이스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이 지휘자 입장에서는 빛은 안 나지만 독주가 아닌 이 뭐 세컨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그다음에 뭐 팀판이나 네. 저 뒤쪽에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연주자들이 정말 중요한데 정작 본인들은 그 속에서 보람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부심을 잘 못 갖더라. 네. 그래서 자기는 지휘자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있던데 전 그게 되게 와닿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은 또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다 보인다, 선생님들이. 근데 실제 저도 이제 반장하면서 앞에서 뭐 시험 감독 같은 거 해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사장님들은 대부분 봐요. 자기 어떤 뭐랄까 자기의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고 묵묵히 하지만 저 직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를 대부분은 알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이 참 몰라준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도 말고 특히 사장님들은 그런 음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좀 격려도 하고 그게 조직을 특히 작은 조직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베이스가 깔아줘야만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앞에 선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빛이 나지 않지만 저를 뒷받침해주는 스태프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내가 빈수레가 요란한 게 아닌가로 저를 계속 살펴봐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도 제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는데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빛이 나지 않지만 묵묵히 받쳐주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553님이 쏙쏙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서 신입 친구 들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의, 보험, 감동입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자, 성품, 네. 인품 이 부분 얘기를 해보죠. 변호사님은 일 잘하고 못된 후배가 나아요? 아니면 일 못하고 착한 후배가 나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안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제 사무실을 차리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는 결과로 승부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 이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부분의 일들은 고객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랑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쟁은 되게 인사 HR 파트에서 꽤 오래 전부터 성품과 능력 뭐를 중요하게 볼 거냐.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설 그다음에 많은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성품을 중요시하게 보라고 합니다. 특히 그렇군요. 그 스탠퍼드대 교수 중에 캐럴 드웩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리더십에 아주 유명한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성공 가도를 당연시하고 난 이 정도 잘났으니 이만큼 나와야지. 상황이 좋을 때만 빛을 발한다. 그러나 한번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악화 일로를 걷는다. 그리고 내가 정말 머리가 좋은데 말이야. 난 최고인데 이 최고 브레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험을 회피한다. 그리고 실패를 부인하고 남 탓으로 돌린다. 그 결과 혁신이 힘들어진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HR 쪽 제가 논문들을 보면 네. 다들 이게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CEO를 만나는데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제 배에는 아무나 승선시키지 않겠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차피 뭐 자기 배가 크든 작든 그 배인데 그 배에 아닌 직원이 한 명 승선됨으로 인해서 이 배가 정말 힘들어지더라. 그 한 명의 배가 2명, 3명에게 이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이 실력이 좀 모자라면 배우면서 잘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데 실력이 좋다고 해서 성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직의 화합을 꺼려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개인 사업해야죠. 혼자 사업해야죠. 이게 남의 조직에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우프로님도 업무 능력은 올릴 수 있지만 성품은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고전에서도 이런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 얘기는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위 품인록이라고 그래가지고 품평한다 사람을 품인록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책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군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통 군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품이 정말 중요하죠.
자, 오늘 인사고과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예의와 성품 찝어주셨고요. 그리고 인사고과를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건 빛이 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인사고과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뭘 꼽아주시겠어요? 인사고과 하는 사람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사고과의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밝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저 사람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고 그런 기준들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그 기준은 참고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고과에 관련된 이야기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2주 후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8360님 정답 휴대폰이요. 시티폰부터 사용해왔는데 제 나이 들키나요?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하게 100%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고요. 8509님 핸드폰입니다. 엄청 더워요 하셨어요. 35 그리고 7507님 흡연 금연 횡단보도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생생경제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고요. 1677님은 핸드폰입니다. 은평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보안관님이라고 하시면서 아이들 오랜만에 보니까 건강하게 키 다 커서 왔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종린 보안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